이 종목은 대체 왜 이럴까요? 특징주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SK 한화 이렇게 묶은 종목부터 확인할 텐데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요.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호산업 우선주 아시아나항공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 매각 결정 내려지기 전에도 이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매각 결정이 내려진 12시 반쯤이었던가요? 그 이후 줄줄이 상한가 기록을 해버려요. 다음 보시죠. 다른 관련주들도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등 상한가 오늘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누가 아시아나 항공을 가져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유력 후보로서 SK, 한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기업의 품에 안길지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주 일단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신대양재지 볼까요?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배 상자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깜짝 실적을 지난해 발표를 했었고 신대양재지 앞으로도 이런 호재거리 속에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요. 태림 포장이요. M&A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태림 포장을 혹여나 인수하게 된다면 업계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일부 나옵니다. 6% 넘는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BTS 관련주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BTS가 컴백을 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난리가 날까 했는데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컴백과 동시에 세계 음원 차트를 휩쓸어 버리고요. 오늘 키스트가 27% 가까운 급등세로 진행되고 있고 넷마블도 그래도 살짝 좀 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한 호재를 좀 머금고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해봅니다.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 나란히 보겠습니다. 상승폭 많이 줄였네요. 지금은 코롱 티슈진이 1%대의 상승권 놓여 있지만 오늘 장중 변동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장 초반에 10% 급락으로 시작을 해서요. 장중한 때는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니 하루 변동폭만 지금 30%가 넘어가는 두 종목을 나란히 보고 계십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인보사 이 성분을 분석해보니 미국 쪽에 판매되고 있는 성분과 같더라라고 이제 코롱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이슈로 급락을 했었던 부분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한원 시스템의 경우는 최근에 고객 다변화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현대차의 의존도가 굉장했었는데 폭스바겐이나 BMW나 테슬라 같은 쪽으로도 고객을 좀 많이 확대시켜놨다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M&A를 통해서 그 긍정적인 효과도 앞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 삼성전자의 이 첫 번째 폴더블 폰이 미국에서 예약 판매 들어갔는데 갤럭시 폴드요. 예약 판매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주어진 물량이 다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250만 원 정도라고 했던가요? 어마어마한 가격에도 소비자들은 이걸 선택을 합니다. 관련주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관련주들 챙겨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진짜 강해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 보여주는 화장품주들 많고요. 오후장 되면서 더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클리오가 11%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눈여겨봐도 되는지 역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화장품주 먼저 볼 텐데요. 면세점주도 그렇고 화장품주,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죠. 화장품주 골라왔는데요. 네. 눈여겨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도요? 일단 면세점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좀 옮겨갔다라고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화장품 주들이 올라갔었던 재료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본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신빙성이라던가 신뢰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이공들이 곧 돌아와서 또 화장품 대박 난다 이러한 재료들인데 일부는 신빙성이 있습니다만은 수치화해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일까라고 할 만큼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면세점 관련주들 이야기를 좀 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따이공들이 이미 사드 보복 때문에 이미 다른 데다가 다 진을 쳐놨습니다. 베트남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다 진을 쳐놨기 때문에
과연 이 사드 리스크가 좀 해제가 된다라 그래서 그 진을 다시 풀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미지수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만 이 화장품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인터넷 이 판매 규제가 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따이공들이 아직까지 한국 화장품을 찾고 있다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K-뷰티가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유행을 타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좀 삼으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뭐 FN 리퍼블릭이라던가 과거에 잘 나갔던 애경산업, 뭐 견미리 팩토리 상당히 잘 나갔었죠. 네, 근데 요즘은 맞아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뭐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화장품 업계의 트렌드를 좀 알아야 돼요.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찍어 바르면 끝이고 입술 바르면 끝이고 이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상당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빨간색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요. 네, 상당히 다 많더라고요. 같은 빨간색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는 봐도 구분이 안 되는데 여성분들은 다 그거를 또 비교 분석하면서 이게 주황이 섞인 그쵸. 빨강, 그런 짙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빨강. 뭐 예. 핑크도 핫핑크로 나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뉘어지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따져본다라 그러면은 상당히 다품종 소량 생산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견미리 팩트도 잘 나갔습니다만은 이제는 한 상품 가지고 화장품 업계들이 예전처럼 빵빵빵 튀어오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좀 고를 만한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나 좀 ODM 쪽을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ODM.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다품종 소량 생산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화장품들, 다양한 화장품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 수 있고 양산할 수 있고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상상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기업들은 알아서 개발하고 알아서 양산을 하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라벨만 다르게 붙여 있지 이미 다 같은 ODM 업체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ODM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뭐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이러한 연예인을 가지고 모델로 쓸 건데 이런 화장품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기술력은 없고 생산력은 없고 단순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는 업체들이 ODM 업체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그럼 ODM 업체들이 직접 개발하고 기술력 가지고 있고 특허도 따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른 업체들의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 라벨 가리를 해서 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DM 업체들이 가면 갈수록 중국에 이미 현지화되어 있는 업체들도 많이 좀 경쟁력 있는 업체들도 많이 선별을 해놨기 때문에 ODM 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좀 코스맥스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조성아 파운데이션 뭐 스틱이라고 또 요즘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CSA 코스믹이라는 업체에서 팔고 있는 화장품인데 CSA 코스믹은 이미 거래 정지입니다. 하지만 그 화장품을 실제로 ODM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게 코스맥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보신다면은 과거에 뭐 견미리 팩트 관련주처럼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처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A 코스믹 왜 지금 거래 정지된 거예요? 많이 올라서 그런 아니 뭐 건가요? 내부적으로 관련해서요? 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아. 실제로 그거를 ODM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코스맥스가 오히려 네, 좀 네. 더 매력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크를 하지 못했었던 종목이었네요. 네. 한동안 또 뭐 잘 나가서 또 눈여겨봤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브랜드는 달라도 화장품 뒤에 뭐 제조사 이렇게 보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이름이 맞습니다. 똑같이 쓰여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이런 업체들 눈여겨보되 코스맥스 탑픽으로 주십니까?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예, 화장품주들 참 강해요. 최근 들어서요. 이번에는 폴더블 폰 관련주 보겠습니다. 사실 폴더블 폰 관련주가 어떤 기업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할 숙제인 거는 같아요. 다양한 업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또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슈도 이제 맞물려서 그렇게 됐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폴더블 폰 우리 또 핸드폰 바꾸실 때가 곧 다가올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다른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이제 언론이라던가 좀 이슈화가 좀 덜 됐던 종목군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에서도 아마 이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 잘 될지 왜냐면은 이제 처음 선보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이게 완판이 됐다라 그러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전체적으로는 몇 대가 사전 예약이 됐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폴더블 폰이 갤럭시 폴드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대략 한 250만 원 정도의 이 사전 예약이 전부 다 마감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이 5G 모델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5G도 간단하게 좀 봐야 될 게
이미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다 된 상태에서 5G 폰만 쓰면 바로 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써다 보니까 업로드 속도가 뭐 4G LTE보다 좀 느리다 이러한 후기들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 5G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 되었다라 그러면은 5G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는 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뭐야 아직 준비 덜 됐어? 좀 더 준비해보지 라는 그런 시각들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처음에 좀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지금까지는 이 IT 부품 업체들이 어떤 과정들을 좀 겪었었냐면은 유보율이 대단히 많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유보율이 뭐 1000%, 1500% 쌓아놓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예요. 왜냐면은 과거에 뭐 금융위기라던가 IMF라던가 버블, 뭐 IT 버블 사태라던가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투자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돈을 쌓아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폴더블 폰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시장들을 개방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돈 많이 쌓아놨던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모멘텀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뭐 핵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힌지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갤럭시 폴드가 지금 세계 최초로 인폴드 방식으로 내놨다 그러죠. 이번에 중국에서 내놓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웃폴드 방식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조금 우그러지거나 조금 주름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가지고 있다라 그래요. 근데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20만 번을 접어도 뭐 주름이 없다. 이런 테스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힌지 관련주라던가 또는 연성 회로기판 관련주들이 역시나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좋아요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련주를 조금 몇 개만 던져주시겠습니까? 일단, 그걸 보면서 한번 네. 공부도 해보고 네. 주가도 한번 쫓아가보게요.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언급드렸었던 FPCB 관련해서 삼성전기 역시나 이제 대장일 것 같은데요. 네. MLCC 관련주이기도 합니다만 FPC 관련된 사업을 대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삼성그룹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폴더블 폰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뭐지 납품 물량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역시나 기술적으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13에서 14만 원, 장기적으로는 1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힌지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은 KH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인폴드 방식으로 접힐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진 게 바로 힌지이기 때문에 힌지를 양산할 수 있는 KH 바텍이라는 종목도 현재 저평가 네. 구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쩜 삼성전기나 KH바텍이나 차트 움직임이 비슷해요, 그죠? 조정 맞습니다. 많이 받았었고 맞아요. 그동안 참 또 한편으로는 일부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IT 부품주들이기도 한데 이제는 한번 눈여겨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의견이었죠? 네. 그러면서 관련주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쪽으로 눈 돌릴까요? 그중에서도 한올 시스템 부품 쪽으로 한번 눈 돌려보겠습니다. 한동안 잘 나가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요. 네. 한올 시스템도 그동안 뭐 다른 종목들처럼 좀 많이 올랐었던가요? 그렇지는 사실 않았어요. 종목은 무겁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한라 비스티온 공조라는 그런 공조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수출이 좀 꺾이고 나서부터 좀 어려워질 때 그때 이제 한행컴퍼니랑 이 한국타이어가 공격적으로 M&A를 진행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장을 시켜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차 관련주들은 우리가 길밖에 친환경차들이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공조라는 거는 열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관련주 중에서 역시나 좀 탑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이미 그 해외 진출 쪽에서 판을 다 깔아놓은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사업부를 1조 5천억이라는 상당히 큰 자금을 뭐 외부 자금 유입 없이 순수 현금으로 지금 M&A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잘 나가고 있는 클라이슬러라던가 테슬라 뭐 포드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할 수 있다면은 매출 의존도를 현대차에서 조금 분산시켜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나 또는 친환경차에 대한 의무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는 북미 쪽이라던가 유럽 쪽에 진출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투자 의견은 그래서 이 종목 뭐 좋다라는 관점이신 건가요? 좋아요 의견인데요. 제가 이 한원 시스템은 작년부터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요. 한 10,000원에서 1,500원대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장기적으로 이 전고점 라인인 13,300원을 돌파해서 15,000원까지도 좀 기대해 보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 급등보다는 꾸준한 우상향 추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주 및 성장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올 시스템도 좋아요 의견 찍습니다. 다음도 좋아요 의견 나올까요?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 이거 좀 볼게요.
상승 탄력도를 많이 줄긴 했는데 오늘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그렇죠. 저는 이제 상승으로 가닥 잡길래 이제 다행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괜찮나 하는 생각으로 나중엔 뒤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오늘 오전장에만 해도 한 20% 상승까지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이제 식약처에 대한 결과를 기대했었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역시나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지금 플러스 1.5%권에서 좀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는 그겁니다. 단순히 지금 이 성분명만 이름만 바꿨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효능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보사 K라는 그 약품에 대해서 성분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연골세포와 그리고 신장세포를 3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신장세포는 2, 3주 안에 없어지고 연골세포만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내용물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뭐야 연골세포들은 사라져 있고 이 신장세포 한마디로 이 암 유발 세포라고도 일부에서는 좀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 증식할 수 있는 신장세포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진짜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랑 티슈진에서 말했었던 연골 재생 효과가 있는 것이냐. 왜냐면 예전에도 메디포스트에서 이 카티스템이란 약품 이 연골 재생 효과 있다라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주가가 조금 떨어졌던 영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랑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인보사에 대한 가치를 모두 다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인보사가 6월달 결과가 취소로 결과를 받는다 그러면 주가는 역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차트상 봤을 때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대형 수급 주체들이 아직 있습니다. 오늘 일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월봉상 봤을 때 그 갭을 좀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저는 오늘 1차적인 갭인 24,000원 부근을 좀 메웠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한 3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존 보유자분들까지만 좀 가지고 계시고 신규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의 투자 매력도는 글쎄요라는 나빠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정도. 네. 예, 좋습니다. 내일장 탑픽 하나만 꼽을게요. 이거 코오롱 티슈즈 외에는 다 좋아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한원 시스템으로 드리도록 한우 하겠습니다. 시스템? 네. 계속 꾸준한 뷰를 제시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봅니다. 한우 시스템 내일장 탑픽이었고요. 오늘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